네, 두 번째 시간은 427쪽 제3자를 위한 계약 타이틀 나옵니다. 네, 프린트물 보세요. 자, 누구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은 갑하고 을이 하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갑이 을한테 무슨 재산권, 자신의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그 다음에 을이 돈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 무슨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지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러면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네? 그러면 거기 갑은 노승권이 있고요. 재산권 줘야 되고요. 을은 대금이죠. 그럼 재산권은 누구한테 줄까요? 갑이 을한테 주고 대금은 을이 갑한테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대금란을 보니까 무슨 난을 보니까 대금란을 보니까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요청합니다. 대금은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맞는데 갑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요청.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 혹시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요청해서 을이 뭐 상관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승낙을 했죠. 그 을은 승낙했다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요? 그래서 뭐다? 승낙했다. 여기 뭐 했고? 요청했고, 이쪽에서 뭐다? 승낙했다 이야기예요. 여기 뭐 했고? 요청했고. 그럼 병은 무슨 자예요? 응? 제 3자. 그 사람은 이제 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죠. 무슨 자? 이 수익자가 바로 뭐다? 제 3자. 그래서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글자를 잘 보세요. 제 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은 시험 볼 때 그러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이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당사자 아닌 제 3자가 뭘 얻는다? 수익을 취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게 가장 대표가 사실은 생명보험이에요. 무슨 보험? 그러잖아요. 보험은 누가 들어요? 갑이 들잖아요. 그 대신 사망하게 된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라? 병한테 주라 해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생명보험 때문에 사람을 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낙지 사건. 낙지. 낙지를 샀으면 어디서 먹어야 돼? 아니, 판 데서 거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낙지를 들고서 네? 남녀가 예?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자가 주고 낙지 질식해가지고 먹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먹다가 죽은 줄 알고서 뭐 했는데 화장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그놈이 보험금을 다 타간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은 뭐냐면 보험을 여자한테 들어놓고 수익자는 누구로 하고 자기로 해가지고 보험을 타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 수사 들어가는데 심증은 있는데 왜? 이미 시신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가끔 뭐 생명보험 들어놓고 운전하다가 팍 틀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팍 가게 하고 지는 뭐 다치면서 그럼 이거 할 때 자기 브레이크 밟을까 안 밟을까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이 가장 대표가 뭐다? 제 3자 계약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피자집 가가지고 피자 10판만 주문합니다. 그렇고 뭐라 그래요? 몇 동 몇 호 거기다 배달해 주세요. 애들 거기 놀고 있어. 그러니까 피자 주문해서 내가 안 먹고 누구? 애들. 이게 또 뭐다? 제 3자는 계약입니다. 포인트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맺는다. 갑하고 을이 맺는데 제 3자가 수익을 얻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저 계약의 원인 관계 요청한 자가 누구? 요약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이름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죠.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누가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응? 전세권자가 빌려 쓰는, 전세권 설정자는 제공해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맨날 헷갈려가지고 수선유지는 주인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 그건 아는데 또 시험장 가면 뭐해 또? 얘가 전세권자인지 얘가 설정자인지 이 헷갈려. 그건 본인이 아직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뭐다?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채워져 안 채워져요? 이게 9월달 가면 채워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모의고사 보고서 9개 나와가지고 막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 몇 개 나와서? 더 열받는 건 나는 11월 달부터 했는데 옆 사람은 15개 나왔어. 어우 씨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날 뭐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부터 막 문제를 억지로 풀고 왜 자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성질만 더러워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문제는 9월달 가서 원 없이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 풀고 정답 맞추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그 자꾸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 안 할 것 구별하셔가지고 몸에다가 장착하면 돼. 몇 개. 그래서 제가 요즘 판례 그 원고를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막 헤매는 거 나도. 그 제목을 갖다 이렇게 정했어. 제목을 어제 갑자기 너무 좋은 거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제목을 부동산 이중 매매로 판례 뽀개기. 이중 매매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완전 뒤집어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한 장짜리 그 얘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제목 그냥 순서대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놓고 여기 또 여기 뭐 놓고 한 장짜리 놓고서 이중 매매 관련돼 가지고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중 매매가 되려면 해약금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매매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부동산을 10번 팔아도 관계없어. 가서 해약금 해지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매매는 반드시 뭐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약금 해제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다시 또 무슨 해제가 또 들어와야 돼. 법정 해제가 또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이중 매매에서 연결되는 용어들을 쫙 갖다 뭐 한다? 판례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이 뭐다? 부동산 이중 매매로 판례 뽀개기 해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할 거예요, 수업을. 나중에 특강할 때. 그래서 그거 해놓고서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자료 다 돼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드릴게. 전체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보시고서 아 앞으로 이게 나올 것이다 기억할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 수익자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자는 무슨 자는? 그러면 이 계약이 지금 성립한 거죠. 당사자 계약은 성립한 거죠. 그러면 이 제3자라는 계약은 보통 계약이다, 특수 계약이다. 응? 보통 계약이다, 특수 계약이다. 대답하세요, 빨리.
자신이 못 믿어, 지금. 찔리면 어때? 틀리면 어때? 그냥 막 말해, 괜찮아. 특수계약이다. 틀립니다. 보통계약이야. 그냥 계약이야. 단지 여기 뭐다? 계약이다. 플러스 이걸 이제 3자 약관이라고 또 명칭 잡아준 거예요. 뭐라고요? 보통 계약인데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가는 조항이 있으면 뭐다? 제3자연 계약이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돈 주는 날짜. 그러면 이 돈 주는 날짜가 오면 자, 병이 수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의 의사표시를. 자, 여기 갑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응? 이거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요 약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낙약자 을한테 한다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건 기본이잖아. 근데 가장 쉬운 것도 틀려. 어려운 건 그렇게 또 잘 맞추고 쉬운 건 그냥 픽픽 날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도 본전을 못 찾는 거야. 그럼 수의 의사표시되면 자,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한다. 지금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병이 수의 의사표시하면 갑을 계약이 성립한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 여기 지금 계약이 지금 뭐 했다고 얘기했어. 이미 계약은 성립했잖아. 그럼 돈 달란 얘기는 성립하는 게 아니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병 자신의 권리가 뭐 하는 거다? 발생하는 거다. 이야기예요. 돈 달란 얘기는 자신의 권리 발생하는 건지 이미 계약은 뭐 한 거다? 성립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병이. 그러면 을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럼 한 장짜리 가셔가지고 이게 이행지체야 이행불능이야? 네? 돈 못 주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 아니에요? 이행지체? 아이고 그러면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면 최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응? 이제 해제 들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행지체에 빠지면 못 때리고 최고 때리고 법정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볼게요. 여기서 체불 들어갔을 때 자, 해제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해제, 법정 해제. 응? 법정 해제는 자, 여기 자, 수의 의사 표시한 병이 하는 걸까요? 갑이 하는 걸까요? 선택하세요. 해제. 그러면 저 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1, 2, 3, 4는 누구끼리 노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제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병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갑이 한다 이야기예요. 갑이 유약자요. 수익 낙약자예요. 수익자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자,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들어가죠. 네? 자, 원상회복은 유약자 갑이 하는 거예요. 수익자 병이 하는 거예요. 을은 여기 없어요. 아무나 들이대지 말고. 이건 누가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해제를 누가 한 거예요? 유약자 했잖아요. 제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회복이에요? 이 재 속에 원상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똑같이 누가 하는 거다. 갑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수익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병은
아니, 권리가 발생했는데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아, 권리가 발생, 뭐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자, 손해배상입니다. 무슨 배상? 자,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수익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있죠. 1번 밑에 2번 있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낙약자가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보세요. 수익자가 계약에 의해서 수익자가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1번. 해제와 뭐는 원상회복은 거긴 누가 한다? 위약자가 한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죠. 다만 수익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수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코스는 대금 채권을 통해서 받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돈 못 받으면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수익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수익자는 해제 원상 회복할 수 없으나 무슨 배상? 그 2번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2번 있잖아요. 하도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암호를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암호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야 이게 또? 여기 뭐냐면 요약자, 원상회복. 그 밑에 건. 아, 잘한다. 이해 먹지 마세요. 아니, 혹시 알아? 답이 이거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면 진짜 심각해져.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별로 없고, 열심히 했는데 뭐 왔다 갔다 지금 머리는 하나 든 게 없고, 너무 심각해. 근데 다들 똑같아요.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난 게 없어. 비슷해. 그러니까 아니 하세요. 그냥 다 그렇게 살고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잘 찍어서 맞춰서 합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라이브 방송 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가면 우리 세법 선생님이 주로 이게 말씀이 빠르시잖아. 그럼 이제 사회를 보셔. 그럼 옆에서 보조 한단 말이야. 그럼 한 사람이 꼭 이제 합격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합격자들이 이제 보통 단기 합격자들이 많아. 단기. 짧게 해가지고. 그 설명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뭐 진짜 완벽히 이해했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됐겠지. 되고 나니까 과거를 전부 다 미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정 회장님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정정 회장님 신던 신발이 이렇게 유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발 탁 떨어진 거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들 전부 다 그렇게 신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 과거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좋으면 뭐다? 그 과거가 뭐야? 근데 현재가 안 좋으면 자꾸 과거를 뭐야? 자꾸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뭐라고요? 아, 더 이상 어떻게 압축을 해드려. 요약자는 뭐다? 무슨 자는? 앞에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이게 뭐요?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지만 유상이 쌍무는 아니다. 그쵸?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자가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을은 채무를 뭐 했는데?
돈 줬어. 그러니까 지금 병이 을한테 뭐 해서 수익 의사 표시해서 뭐 했어요? 을이 채무를 다 뭐 했는데,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러면 채무했으니까 병이 뭐인 거야, 병이. 병이 수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이 채무 불이행 있으니까 이 갑이 어떻게 돼요? 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을이. 맞나? 을은 채무를 다 누구한테? 근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해제는. 응? 해제는 여기 을이 여기다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갑이 아니지. 병이 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해제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이. 응? 을이 해제를 갑한테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해제했으면 이제 무슨 회복 들어가야 돼? 자, 원상 회복을 을이 갑한테 하는 거야? 받아간 병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응? 갑한테 하는 거야. 무슨 배상도? 그러니까 을은 어찌 됐건 수익은 반드시 얻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병은 수익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낙약자는 유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한 경우, 해지한 경우 낙약자는 원상 회복을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특징. 제3자 계약 자체에서 수익자는 갑이 사고치든 을이 사고치든 뭐 한다? 수익은 갖는다는 얘기죠. 낙약자가 안 주면 채불 손배로 받고, 수익을 취했는데 유약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죠? 어쨌든 2번은 기억하셔야 돼. 에? 2번. 자, 위로 올라갈게요. 계약의 원인 관계, 이제 이거 가지고 갑과 을 있죠. 그걸 기본 관계라고 해요. 무슨 관계요? 이 기본 관계가 포인트가 되죠. 기본 관계. 그 다음에 이 갑하고 병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겠죠. 이걸 대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제목이 기본 관계와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자꾸 기대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뭘 기대하게 되면 기대만큼 못 따라주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기대를 안 하면 화 안 내죠. 이래서 깐난하게 밤에 물읍니다. 엄마는 아이한테 기대할까 기대 안 할까? 아니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뭐 애 어르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잠 재워주잖아요. 5살 먹은 놈이 밤에 울어. 그럼 혼낼까 그래도 둘까? 다시 울면 그래도 기대하잖아. 너는 네가 컸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대하니까 울면 화내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기대하지 말까 아시세요? 기대가 없으면 화낼 것도 없잖아요. 뭐 하지 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놓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또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 자꾸 섭하잖아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기본 관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 전체가 문제가 생기지. 근데 무슨 관계는? 대가 관계는 아무리 해봐야 뭐야? 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래서 그 밑에 기본 관계의 문제는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을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을은 얘가 재산권 안 주니까 돈 못 항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다 남았네. 무효는 몇 번이에요? 뭐가 2번이야? 원판에서 2번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는 3번 불확정 유효죠. 해제는 몇 번에서 쓰는 거예요? 4번 밑에 해제가 달려있죠. 그러면 기본 관계가 꽝이면 이것도 뭐요? 꽝 되겠지. 이게 효력이 없으면 이게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 관계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수익자 병은 보호받는 제3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있었죠. 이게 만약에 둘이 통정했어. 뭐 했다고? 통정하면서 돈은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네? 가짜 매매한 거 아니에요.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1일에 놓고 돈은 5월 10일 날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돈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통정이니까. 근데 갑자기 며칠 날 5월 10일 날 갑자기 수익자가 돈 달라고 갑자기 들이대. 을이 돈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이때 이제 병이 뭐라고 떠들까? 아니 통정 허위 표시 무효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무슨 자니까? 선이 제3자니까 돈 달라 이야기죠. 그때 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이 제3자라는 것은 통정 계약이 있은 후 뉴 통정 있은 후 뉴 있을 때 제3자지. 너는 후가 아니고 뭐야 너는? 아니 저는 아니고 이 계약할 당시에 있었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자, 통정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통정. 단독 옆에 통정 있잖아요. 근데 이 통정 매매가 제3자를 위한 매매 계약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제3자는 매매 후 나타난 자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가 아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3자 아닌 자들이 얘기한 적 있죠. 네? 뭐라고 했을까? 기존은 3포 세대입니다. 지금은 M포 세대입니다. 기존 3포 뭐라고요? 매매 이전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자는 선임자가 아니죠. 3은 뭐예요? 매매 계약 당시에 있었던 수익자 제3자 아니죠. 포는 뭐예요? 가장 매수인의 포괄 승계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이 매매가 만약에 통정이었다면 이 사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뭐다? 기존은 뭐다? 3포. 지금은 M포죠. 기존 3포. 거기 3자 들어간 게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에 요약자하고 수익자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그럼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가 없겠죠. 이건 갑하고 병의 문제지 을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관계가? 대가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약자 을은 수익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관계하고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좀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눌러 앉을 시간이 없어. 매일매일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민법을 월화수목 딱 8일 월화수목 금토 이래가지고 8일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매주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연속해서 뭐야, 그냥 쭈르륵 해야지 흐름 색이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금요일날 민법 하고 또 토일 놀죠. 머리 아프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요일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왔으면 공부 안 하다가 금요일 오잖아. 그러니까 민법이 연속이 안 되고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벽에다가 목차 보고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목차 머릿속에 다 들여서 합격한다니까. 수업이 재밌어져요. 제3장계야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정 힘들면 그냥 이거 가지고 빵빵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 시험은 승부 거는 거야. 다 이해하면 좋죠. 승부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장 계약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계약이 뭐라고요? 자, 해제는 여러분들 원에서 어디서 놀아야 돼요? 응? 4번일 때 쓰는 용어죠. 해체. 매매가 4번 유효였다가 해제하면 올라가서 제거하죠. 제거하면서 원래대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원위치, 선이든 악이든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 하는 게 원상회복이야. 밑에 손해배상이 붙어있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무슨 배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법정해제권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맨 꼭대기에 다른 제도랑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슨 해제가 나오죠? 그것만 잘 기억해.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가 아니다. 왜 단독행위가 아닐까? 그렇게도 기억했어요? 저는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 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수행평가 받고 공포 분위기. 거기 없으니까 계약이 아닐까? 아니, 거기 없으니까 뭐다? 계약이 아닐까? 합의 해제. 자,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응? 여기 있으니까 계약이라 하겠지. 정 안 되면 알고 있는 게 단독행위밖에 없어. 거기 없으니까 계약이지. 이렇게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여기가 아니고 계약이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야?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그죠? 그럼 합의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돈 돌려줄 때 과연 대금 이자를 붙여야 되느냐? 붙일 필요가 없는가? 판례는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합의 해제가 나오면 자꾸 연습하세요. 손이 없다. 그러면 법정 해제는 손이 있을까 없을까? 법정 해제가 기준이거든요. 원상 회복할 때 이자 붙이도록 돼 있어요. 법정 해제는. 그죠? 또 약정 해제까지 기억하다 머리 넘어가지만 합의 해제만 기억해. 무슨 해제? 약정 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합의 해제는 법정 해제에 있는 손이 있다가 뭐야? 손이 없다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법정 해제권 발생 들어갑니다. 하나가 뭐예요? 이행 지체. 그죠? 하나는 뭐죠? 이행 불능. 이행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행 지체에 보시면은 최고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최고를 때리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독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아닌데 최고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 아까 잔금하고 서류는 동시행관계죠. 서로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니까 매도인께서 서류 주지 않고서 잔금 최고장 날리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최고장 날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자신의 것을 뭐해서? 제공해서 지체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최고를 상당 기간 전, 짧은 최고를 했어.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시 짧은 최고 효력이 없으면 다시 또 독촉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최고 2번 해야 되지. 잘못은 누가 했는데? 상대방인데 최고를 2번 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짧은 최고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째고 그래서 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정기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행위요? 이 정기행위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기행위는 그 옆에 예식장 화환주문 있죠. 예식장 무슨 주문? 12시에 식이 열립니다. 그럼 화환은 12시 전에는 와야 되죠. 식 다 끝나고 나서 12시 반에 왔어. 그럼 주문한 사람이 환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냥 뭐라고 그래? 가세요. 이런 정기행위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때 안 갖다 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최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자, 우리 계약법에서요. 문제풀이할 때 계약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법 조문상 당연 해제 없습니다. 뭐 없다고요? 아,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말을 해야지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 해제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당연 해지도 없다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 감액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 감액도 없다. 아셨어요? 목적물 일부가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멸실했을 때 임차인 잘못이 없어. 네? 그러면 그 부만큼 차임이 당연 감액된다. 안 돼요. 감액을 청구해야지 감액된다.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말을 해야지 뭐가 된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제 의사표시는 뭐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기 이행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당연 해제된다를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은, 자, 거기 무슨 불능이 아니고, 이행불능은 무슨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행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독촉 의미가 없잖아요.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저쪽에 최고하려면 내 거 던져서 지체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가 이행 불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매도인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화재가 났으면 내 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일 때는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거기 3번을 보세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 매도인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됐을 때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누구 잘못으로 이행 불능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잘못해서 이행 불능해놓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법정 해지하고 원상 회복 해달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 매수인이 여기서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재산권. 채권자죠.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잖아. 지금 이건 누가 불낸 거야? 이거는 매도인 불. 채무자 매도인 잘못 있고 매수인 잘못 없을 때 잘못 없는 매수인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럼 시험 문제 매수인이 지가 잘못해놓고 매도인한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 밑에는 뭐가 있어? 손해배상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손 떼는 순간 이거지. 매도인 불, 매수인 불. 그러니까 매수인 불할 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제3자 불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매도인이 불을 냈을 때만 채불이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이행불능이고 손을 떼는 순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놓고 쓰는 게 뭐다? 위헌부다. 그 자꾸 제목을 자꾸 연결하세요.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들어갑니다. 자, 1번이 무슨 시효해요? 네,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해놓고 무슨 회복 들어가요? 네, 원상 회복 들어갑니다. 자, 원상 회복에 일단 보세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현전 이익 여부 묻지 않고 전부 뭐 할 것? 반환할 것. 그럼 그거 할 때 뭐가 같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원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출발이 3번인 거 있었죠. 네? 이게 능착사죠. 능은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 요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가능해서 실제 취소를 선택하죠. 그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응? 막 다르잖아, 지금 뭐 어떤 10년, 3년 하잖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에?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따당땅 내 취소를 하게 되면 몇 번 돼요? 그럼 무슨 무효가 됐어요? 확정 무효가 되면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무슨 이득? 그러니까 취소 효과는 무슨 이득이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은 여기서 스톱이네.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부당 이득은 선이 악의를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별해야지. 근데 계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게 4번이죠. 언제 4번이 돼요? 의사 능력 있고 행위 능력 있고 확가적타가 아니고 단통 착사도 아니면 퍼펙트 유효지. 근데 여기서 무슨 불행이 있어서? 응? 무슨 해지를 했다면? 법정 해지했다면 스토리가 계속 나오잖아. 여기 원상 회복도 있고 무슨 배상도 붙어요? 손해배상 붙으니까 여기 무슨 배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 원상 회복은 뭐뭐 불문 선이 악이 불문이 뭐예요? 불 묻지 아니 불자 물을 문자 묻지 않고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구별하지 않죠? 근데 무슨 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달라진다. 느낌이. 그 별도로 무슨 배상이 있어요? 같이 묶어놔야지 안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거죠. 능력 없는 자, 제한 능력자, 착오가 있었다, 사기 강박당한 자, 결함이 있죠. 법정 해제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후에 채무 불이행 문제 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원상 회복은 뭐다? 선악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있죠.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겁니까?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이 원칙일까요? 응? 거기 보시면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고 돼 있죠. 선택적으로 실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내이익이 원칙이 아니고 뭐가 원칙이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 아니 거기 잘 읽어봐.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아니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니까 손해배상도 뭐가 원칙이야? 여러분들 한 장짜리가 새롭게 보일 거야. 글자상은 별로 없는데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붙여가는 거예요. 한 장짜리 가지고 지금 다음 주까지 구주를 해요. 구주를. 저거 가지고 비빌 언덕은 저것밖에 없어. 손해배상 뭐가 원칙이다? 그리고 모를 때 손해배상에 나오면 이행이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실내이익배상이 먼저 나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모를 때는 손해배상 나오면 뭐로 간다? 왜? 아니 이행지체, 이행불능, 거기 이행자가 붙어 있잖아요. 됐어요? 자,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급적 실효 있죠. 자, 그 소급적 실효 1, 2, 3번 있죠. 2번은 금방 알 수 있죠. 수익권은 자동 복귀다, 말소 복귀다.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다, 말소 복귀다. 뭐 기억나요? 맨날 상수형, 경기, 기타 속에 들어가 있어. 질문할게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뭐 몰라도 답할 수 있잖아. 모르면 뭐야? 자동 복귀. 소유권 넘어간 상태에서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소유권 넘어간 상태에서 합의 해제했습니다. 소유권 복귀는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응? 왜 자꾸 의심을 품어? 그냥 모를 땐 뭐 하라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거야. 모를 땐 전부 다 뭐다? 자동으로 가세요. 그럼 맞힐 확률이 90%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문제풀이에서 특별한 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런 예외가 있구나. 그때 느끼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원칙 예외를 다 따져가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머리 아파서 못해. 시간이 해결해 줄 게 있고 스스로 이해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소유권 복귀는 무슨 복귀? 자동 복귀. 그럼 이제 거기서 1번에 1번 있죠. 의무를 위반한 자, 해제당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갑하고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5억 주고 매매 계약 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뭐 하잖아요?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열받으니까 을이 진행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응? 뭐 이행지체를 문제 삼아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뭐 했다? 응? 무슨 해지했다? 법정 해제한 겁니다. 뭐 했다고? 자,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승낙 격지자 승낙 아닌 건 전부 다 도달이라니까. 무슨 지? 도달됐어. 계약은 그러면 끝난 거죠. 도달됐어. 도달됐습니다. 계약 뭐한 거예요? 끝났어. 근데 이게 5억이 해제를 한 다음에 보니까 신경이 나게 또 토지가 더 올랐네. 10억이 됐네. 이때 을이 다시 이행을 해달라고 뭡니까? 청구 들어옵니다. 얼마 올랐으니까. 이때 갑 있죠. 잘못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네? 잘못 있는 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갑이 네가 해제했잖아. 뭐 했어요? 그럼 계약은 끝난 거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여기서 해제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된 거야? 끝났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여기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제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잘못이 있다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해요. 아, 네가 말했잖아. 계약 끝냈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뭐 할 필요가 없다. 줄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무슨 회사? 그러니까 보시면은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제 해제는 형성권이니까 해제를 했으면 계약은 끝난 거죠. 그것도 이쪽 당한 쪽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에서 이런 거 있죠.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차피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잘못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게 3번이야. 제 3자 보호. 여긴 특 A급이에요. 무슨 급? 자, 해제 이전은 무슨 등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중도금만 줬어요. 뭐만 줬다고? 근데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죠. 근데 유효등기 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 3자가. 그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 안 줘가지고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해지하게 되면, 해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여기 뭐 묻지 않고. 보호 받아, 못 받아요? 이게 제가 표현할 때, 오케이면 오케이다. 방패의 법칙, 엄폐물 법칙.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는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이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였었는데, 자,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 에? 아셨어요? 그냥 의 등기 상태요. 해제가 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죠. 무슨 등기요? 여기 병이 붙었다. 선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다. 그 원래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이게 뭐면 꽝이면 이유가 없죠. 다 꽝이지. 근데 갑자기 판례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얘는 보호해주겠다고 나서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거기 그 판례 2번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2번이 주로 나옵니다. 유효 등기였다가 해제가 되면 수익권은 무슨 복귀? 자동 복귀. 아셨습니까? 그 판례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445쪽 가보세요. 445페이지 가시면 확인 예제가 있죠.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은 이 문제가 아주 특 A급 문제니까 학생들이 못 맞힐 것이다. 틀려라 라고 낸 지문들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아시세요? 근데 모의고사는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골라라.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자, 채권 동그라미 하세요. 목적어가 뭐예요? 채권.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니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동그라미. 계약 해제 전 가압류 집행한 자. 디귿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뭐한 사람? 압류한 자. 채권 동그라미. 그럼 여기다가 매매 계약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건물을 가지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갑은 무슨 채권이 발생합니까? 갑. 매매했으니까 갑은 뭐 달라? 대금 달라는 채권이 효력이 발생하죠. 을은 네, 재산권, 건물 관련된 재산권 채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이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이 있죠. 그게 니은이죠? 그죠? 기억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약상 채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압류한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네? 그럼 만약에 기억이 이거라 생각하고, 에? 디귿을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계약은 유효했었죠. 근데 체부를 문제 삼아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제하는 거 아닙니까? 뭘 제거하는 겁니까? 뭘? 이 제자가 뭐라고요? 제거할 제자죠. 뭘 제거하는 거예요? 매매를. 아니, 해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거 대상이 뭐예요? 이거죠. 그럼 매매를 뭐 한 거예요? 이거 삭제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매를 삭제시키면 매매에서 발생하는 이 대금 채권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라지는 권리를 잡고 있는 빚이 있죠. 썩은 동아줄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동아줄? 죽는 거야 이 사람도. 근데 부동산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니까 얘는 안 사라진 걸 잡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금 동아줄이다 적어놓은 거예요. 프린트물 가봐. 프린트물에 키워드가 뭐다? 프린트물에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 있죠. 그럼 계약이 X가 되면 이 채권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거니까 죽을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뭐한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 뭐예요? 계약이 X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동아줄? 시험에 이게 썩은 동아줄, 금 동아줄 안 나와요. 이것도 특 A급이에요. 아시세요? 그럼 아까 했잖아요. 아까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여기 단통 착사 있잖아요. 단통 착사.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사람 아까 기존 3포. 무슨 3포? 매매 이전 있었던 기존의 권리자. 그 다음 가장 매매 있을 때부터 있었던 수익자. 가장 매매 후 상속인은 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다? 기존 3포 가지고 견뎌보시고. 에? 무슨 3포? 한 번 하면 계속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여기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있죠. 원상회복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뭐다? 썩은 동아줄, 금 동아줄.
여기 원상 회복할 때 제3자 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기억나는 단어가 뭐다? 썩은 동아줄과 뭐다? 금동아줄. 그렇게 해서 한번 견뎌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네, 거기서 거기 법정 해제. 그러니까 지금 4페이지 있는 건 여러분들 뭐에 관한 얘기고 요거죠, 요거. 요거 푼 거 아니에요, 요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페이지는 뭐에 관한 거고 3페이지 말고 2페이지. 2페이지는 요거 쌍무 여기. 그러니까 쌍무에서 출출로 가다가 돌불에 자빠지는 제목이 뭐예요? 이지이불 아니야.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동시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로 놀고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체불이 아니지. 체불 아닐 때 위험부담. 돌불이 넘어지는 게 체불일 때 이행불능. 그 중간에 이제 3년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 됐어요? 네, 이제 거기까지가 계약법 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강론 들어갈게요.